키오스크를 못 다뤄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사연을 들고 찾아온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키오스크 때문에 서운했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4살 김영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죠.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이 키오스크라는 기계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이 기계들이 있어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손자가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옛날 사람이라 한식이 입에 맞지만 손자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서서 주문을 받던 카운터는 없어지고 커다란 화면이 달린 기계들만 몇 대 서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기계 앞에서 뭔가를 누르면서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이 그 기계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면을 만져보니까 뭔가 반응은 하는데 한글로 된 글씨들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빨리 좀 하세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기계를 못 다루는 게 잘못인가 싶어서 정말 속상했어요. 아내는 옆에서 여보, 그냥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근처에 있던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이 기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의 반응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에휴, 또 이런 분이 오셨네 라고 중얼거리는 게 다 들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손자가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 세트로 2개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기계를 빠르게 조작하면서 다음부터는 미리 배워오세요. 요즘 누가 이런 것도 모르고 와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시절에는 저도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배웠거든요. 회사에서 컴퓨터가 처음 도입됐을 때도 제가 먼저 배워서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손도 떨려서 이런 기계를 못 다루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구나 싶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손자가 왔는데 저희 표정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가 있었던 일을 손자에게 말해줬어요. 손자가 듣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저에게 할아버지, 혹시 그 직원 이름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손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저에게 그 직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키가 얼마나 되는지,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뭘 입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줬어요. 키는 170cm 정도 되고, 검은색 머리에 앞머리가 길었고, 가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특이했는데, 말할 때 조금 어눌한 느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손자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 직원분이 혹시 장애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애라니요? 그런데 손자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직원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조금 특이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손자가 그 가게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분은 평소에도 손님 응대할 때 서툰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오해했구나 싶어서요. 그분이 저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거였을 수도 있고, 매일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가 매니저에게 할아버지 일을 이야기했더니 매니저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 직원분에게도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미안해졌어요.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모르고 무시당했다고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날 밤에 아내와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분도 장애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였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햄버거 가게에 다시 갔어요. 그 직원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가게에 가니까 그분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어제 키오스크 일로 도움을 청했던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어제 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그분에게 어제는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오해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네, 할아버지,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가게에 자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손자 때문에 갔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직원분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분 이름이 민수라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제가 키오스크 사용하는 걸 도와주실 때도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간단한 사용법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이제는 간단한 주문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민수 씨가 저에게 할아버지, 저 때문에 처음에 기분 나쁘셨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민수야. 그건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너는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민수 씨가 사실 저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매니저님께서 앞으로는 더 친절하게 하라고 하시던데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지금은 민수 씨와 저희 사이에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됐어요. 제가 가게에 가면 민수 씨가 먼저 인사를 해주고,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추천도 해주시고요. 가끔은 키오스크 사용법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민수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손님들의 시선이나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민수 씨를 오해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민수 씨에게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셋째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민수 씨 도움으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면서 느꼈는데,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애가 있는 분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그 햄버거 가게에 가요. 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때로는 민수 씨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저도 고민이 있으면 민수 씨에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손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어요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키오스크를 못 다뤄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어요. 만약 그때 그냥 화만 내고 끝났다면 민수 씨와의 인연도 없었을 테고, 이런 값진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키오스크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같은 노인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노인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볼 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수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수 씨 덕분에 새로운 기술도 배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키오스크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김명수 할아버지와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 서로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배려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